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을 시작하기에 앞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 한국 PIM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종목 리뷰를 진행했던 날이 지난 12월 4일이었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십자도지의 형태의 양봉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3개의 기준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상방으로 67,500원, 중간 라인으로 63,400원, 그리고 가장 아래 하방 지지선과 동시에 손절 라인으로 봐야 하는 57,000원 라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주가 흐름을 설명할 때 십자도지가 이렇게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63,400원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천천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57,500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충분히 이후에 전고점까지 재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난 6일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종목 리뷰를 설명드린 바로 다음날 중간 지지선 근처에서 십자도지가 나왔다가 결국 파란 음봉이 하방 이탈을 하면서 중간 지지선은 무너졌고요.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지난 목요일날 손절 라인 근처에서 십자도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왔죠. 여기에서 아주 전통적인 캔들 패턴이 나왔는데요. 바로 하방 지지선 근처에서 아랫꼬리가 긴 십자도지, 행잉맨 스타일의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하방 지지선 57,000원 라인, 정확히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곧장 상승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57,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반등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설명하고 나서 며칠 지켜보던 사이에 지난 목요일 이렇게 십자도지가 나왔던 날 충분히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저는 짧은 매매를 진행했었는데요. 12월 11일 목요일 십자도지의 종가에 진입하고 다음날 오전 고점 부분 6% 부근에서 매도 청산하면서 단기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살펴볼 때 천천히 흐름을 잘 지켜보고 매매 전략을 잘 세운다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살펴볼 종목도 같이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종목명은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는 최근 큰 상승이 한번 이렇게 나오고 이후에 2달 정도 천천히 하락을 하다가 현재 다시 한번 재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위치에서 이후에 종목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에 앞서 먼저 현대무벡스는 좀 장기간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600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왼쪽 하단 부분을 보면 1년 반이 넘게 정말 긴 시간 바닥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권을 돌파하는 1차 파동의 사이클이 한 번 있고 이번이 두 번째 파동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대무벡스의 경우 바닥에서부터 이미 고점 위치까지 3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든 현재의 현대무벡스는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기회가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종목의 흐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상승과 파동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첫 번째 파동 사이클이 있었던 구간부터 볼게요. 바로 이 구간이죠. 먼저 차트 흐름의 왼쪽 하단 부분을 보면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드디어 120선을 돌파하고 또 20선과 120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말 2025년 상반기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20선 근처에 도달하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 하락이 나왔고 네 번째 파동이죠. 다시 다섯 번째 상승이 나오고 여섯 번째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120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균일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120선을 만나면 상승하고 어느 정도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120선 근처로 돌아오는 이런 균일한 패턴의 상승 하락 파동이 반복됐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차트를 조금 더 최근으로 옮겨볼까요? 이렇게 당겨보면 상승의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파동은 다시 작게 보이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부터 120선에 흐르는 각도가 꺾이면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9월이죠. 바로 이 기점을 경계로 해서 상승과 파동의 사이클이 새로 시작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패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가 흐름의 패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과 흐름의 파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화면 왼쪽에서 120선을 딛고 상승한 첫 번째 상승, 그리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하락은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다시 세 번째 상승이 나오고 네 번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다섯 번째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올 주가 흐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할 확률이 있고 바로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런 분석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주가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걸 단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현대무백스의 1년 전에 나왔던 주가 사이클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과 파동이 6번 정도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부분, 상승과 파동이 5번 정도 반복이 됐네요. 그렇다면 한 번이 남았는데 그 한 번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하락이 어느 부분에서 멈출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저희는 마지막 하락 이후 재반등이 일어날 때 전고점 부분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가는 이 부분까지 올 것인가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서 현대무백스의 현재 파동상 가장 중요한 위치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20선에서 지지받았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정할 건데요. 대략적인 위치는 8,470원 정도입니다. 여기 8,470원을 표시를 해보면 1차 상승에서 지지를 받았던 위치 그리고 직전에 있던 저점도 8,470원 근처에서 약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8,47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에서 눌림목, 그러니까 저점의 위치가 어디에서 형성되는가에 따라 반등 목표 지점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는데요.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다소 하락을 하더라도 13,000원 부근까지 재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저점의 위치가 바로 아래에 있는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로 이 부분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주가가 재반등이 일어나야 분명히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최소한 전고점 13,000원 부근에 물리신 분들 탈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면 1차 상승 이후 지지받았던 위치 바로 20선 근처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동에서는 이렇게 20선을 이탈하면서 하방 지지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마지막 파동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20선 위 대략 10,000원 위치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후에 지지받고 반등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래로는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서 분명히 캔들 차트의 아랫부분을 지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모양이 되죠. 헤드앤숄더라는 것은 어깨가 만들어지고 머리 그리고 마지막 어깨가 만들어지면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무백스는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위치, 그 위치가 이번 파동의 저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를 관찰하자라는 것이고요.
혹시나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8,470원 이 부분을 최종 손절 라인으로 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종목 탈출 관점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곧장 상승이 나와서 13,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추가 물타기를 하지 않고 바로 탈출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적어도 저희가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바로 이 8,470원 위 9,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낮춘 뒤에 11,000원에서 탈출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무백스의 종목 흐름과 차트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설명하다 보니 좀 장황하고 길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위치에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그냥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러한 기대 속에서만 주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가지고 나는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종목 탈출을 위한 매도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차트의 흐름을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은 주가 흐름의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천천히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